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부터 머니 앤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탄으로 혼전 섹스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섹스를 하는 게 좋은지 하지 않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딸을 키운다고 하면 내 딸이 혼전 섹스를 하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닌지 고민이 많을 것인데, 경제학자가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혼전 섹스에 대한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여성이 임신하거나 성병에 걸렸을 때 그 위험도와 그리고 임신 또는 성병에 수반되는 비용을 곱하기 했을 때 그 비용을 산출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임신에 걸릴 위험이 감소하거나 그리고 임신 또는 성병에 수반되는 비용이 감소하면 혼전 섹스로 치르게 되는 비용은 감소하지만,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에 걸릴 확률이 늘어나거나 혹시는 임신이나 성병에 걸렸을 때 비용이 증가하면, 이 위험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혼전 섹스로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혼전 섹스를 하고 싶어요. 근데 혼전 섹스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손해인지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피임을 하지 않고 한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할 확률을 85%, 그때 0.85. 그리고 내가 혼전 섹스를 않고 혼전에 임신 안 했다고 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5억이라고 봐요. 그러면 날려버릴 5억. 내가 그 남자랑 결혼을 못했을 경우, 그러면 임신의 확률 0.85에다가 5억을 날렸다고 생각을 하면 4억 2,5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만약에 혼전 성관계를 않고 혼전 임신을 안 했을 때 그냥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했을 때 5억을 벌 수 있는데, 그 남자랑 결혼을 못함으로써 내가 날리게 된 돈이 4억 2,500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혼전에 성관계를 하면서 4억 2,500을 날렸어요. 그런데 내가 혼전 섹스를 하고 싶어요. 근데 피임을 했어요. 특히 콘돔을 썼어요. 콘돔을 썼을 경우 임신할 확률이 45%. 정확하게 쓰면 좋겠지만 실패할 확률까지 따져서 그럼 임신할 확률이 0.45. 그리고 내가 혼전 섹스를 안 했으면 5억짜리 남자를 만나서 5억을 벌 수가 있는데, 그 5억짜리 남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2억 2,500을 날리는 거예요. 내가 5억을 벌 수 있었는데 그 5억을 못 벌고 2억 2,500을 성생활의 대가로 쓰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피임을 안 했다고 하면 4억 2,500을 날리는데, 피임을 하면 그나마 좀 덜 날리는 거죠. 여성이 콘돔만 사용해도 4억 2,250에서 여성이 콘돔을 사용할 경우 2억 2,500이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4억 2,500이었잖아요. 콘돔만 사용해도 2억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수요가 늘거든요. 콘돔을 사용하면 훨씬 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피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피임 기구의 성능이나 성병 예방 효과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혼전 섹스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면 혼전 섹스를 해도 손해가 별로 많지 않죠. 만약에 여자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본인이 한 10억을 벌 수 있어요. 평생. 그러면 이 돈을 내가 2억 2,500을 쓰더라도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주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혼전 섹스의 비용 중에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그럴 경우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면서 입는 손해를 우리가 포함시켜야겠죠. 혼전 섹스에 대한 염려는 과거에 특히 성공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미혼 남녀가 혼전 섹스를 할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심했는데, 그 이유 중에 혼전 섹스 경력이 소문나서 나중에 훌륭한 남편감을 찾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을 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정숙한 아내가 될 거야, 못 될 거야, 이런 낙인을 받을까봐 두려워했고, 하지만 지금은 혼전 섹스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좀 퍼지고 있는 분위기죠. 이게 경제적인 이유에서인데, 그 경제적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혼전 섹스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나중에 결혼할 때
흠이 잡힐까봐 두려워하면서 혼전에 조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다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성애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풍속이 갈수록 자유로워지는 젊은이들이 지금 자신의 행동거지가 앞으로 자신은 결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혼전 섹스를 별로 자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나이를 먹어서 결혼할 건데, 지금 결혼할 거 아니고 한참 있다가 나이 먹어서 결혼할 건데 한때 방종했던 것이 큰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전 섹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전에 문란한 성생활을 할 경우 치르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앞으로 내가 결혼할 가능성이 48%밖에 없는 여성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해보면 임신할 확률, 아까 콘돔 썼을 경우 0.45라고 그랬죠. 45%. 그다음에 결혼 가능성 0.48.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 5억. 이럴 경우 내가 혼전에 문란한 성생활을 해도 1억 800만 원만 지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5억 벌 것 중에 5억 포기하고 1억 800을 쓰면 되는데 내가 그냥 충분히 돈 벌면서 이 돈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란하게 했더라도 돈을 많이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결혼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란한 성생활에 따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결혼할 여성의 절반밖에 안 돼요. 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할 거지만 콘돔을 쓸 여성 중에 피임 잘하면서 조신하게 해봤자 그때 쓰는 비용보다 훨씬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수입 좋은 남편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조신한 생활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남녀 모두를 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요즘에 많아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혼전 섹스를 보통 1명 혹은 그 이상 갖는다고 그러고, 요즘 트렌드가. 그리고 이혼이 쉬워지면서 헌신적인 배우자나 그리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킬 정도로 조신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현재의 섹스 파트너와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즐기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이럴 때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세대는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젊은이들이 부모가 결혼을 강요해도 어렵지 않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할 대상이 아닌 사람하고 자유롭게 만나는 거죠. 섹스 파트너로서는 훌륭하지만 배우자로서는 함량 부족일 경우로 여겨지는 상대하고도 자유롭게 섹스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옛날 여성들은 이러지 못했어요. 결혼할 남자가 아니면 굉장히 정절을 지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또 젊은이들이 대학 진학을 계기로 결혼 전부터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부모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고 혼전 섹스를 갖는 데 대한 수치심도 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 규범은 점차 바뀌고 이런 규범의 변화가 사람들을 보다 위험한 성생활에 발을 디디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혼전 섹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전 섹스로 치료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비교하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피임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임신할 확률에 내가 5억 정도 벌 수 있는 남자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억에 0.8로 하면 4억 2,500을 내가 혼전 섹스를 하면서 비용을 치르게 돼요. 이제 그동안 들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혼전 섹스로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여성 입장에서 봤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은 임신할 확률 0.85에 내가 혼전 섹스를 안 했을 경우 그냥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벌 돈이 5억이라고 받았을 때 4억 2,500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콘돔을 사용했어요. 콘돔을 사용하고 어떤 파트너를 만났어요. 이 사람 결혼할 사람은 아니고 혼전 섹스로 만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할 확률 45%,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5억짜리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냥 날려버린 비용 해서 2억 2,500을 콘돔을 사용했을 때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콘돔만 사용해도 2억은 벌게 되죠. 하지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건 맞춰서 결혼했을 경우 5억에 비하면 반 정도는 날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48%밖에 안 되고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나중에 결혼은 때가 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성이 결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란하게 많은 남자를 만나서 혼전 섹스를 했을 경우 임신할 확률, 이게 콘돔 썼을 경우겠죠. 콘돔 쓰고 그다음에 결혼 가능성, 그리고 5억짜리 남자를 못 만나서 결국 1억 800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 1930년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 그 남자를 만나서 나의 그 노후를 끝까지 보낼 경우 날려버린 금액이에요. 만약에 여성이 내가 평생 한 1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충분히 날려도 되겠죠. 그리고 난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여성도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혼전 섹스에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들이 뭐 옛날같이 한 남자를 만나서 끝까지 맞든 아니면 그 남자한테 일부종사하면서 이렇게 굿신굿신하면서 의뢰관계로 살든 그 5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요즘 여성들은 이 정도 비용을 쓰면서 혼전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가 섹스와 돈의 관계를 가정한 건데 1930년대 여성을 일단은 가정에서 쓴 겁니다. 현대 여성은 남자보다는 훨씬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대학교도 더 많이 가고 전문 직종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 정도 비용을 쓰면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신하게 있으면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평생 살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면 벌 수 있는 5억은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잘 살다가 더 좋은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본인이 더 큰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2020년대고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진출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연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요인들이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혼전 섹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만약에 혼전 섹스를 할 경우 결혼도 못하고 낙인 찍히고 그리고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혼전 섹스를 못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여성들이 이런 비용을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라도 혼전 섹스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옛날에는 혼전 섹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천연막이었을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소문, 그다음에 본인의 위축, 그다음에 결혼할 때 남자한테 본인이 고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겠지만 또 몰래 다 놀고 그냥 조용히 시집을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 섹스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혼전 섹스를 계속 할 거라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혼전 섹스는 절대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장선생님이 여자들이 순결을 잃는 것은 자결할 일이라고 은장도 갖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혼전 섹스 절대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불과 30-4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고 이렇게 혼전 섹스 비용을 경제적으로 따져보고도 혼전 섹스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딸을 가진 부모라고 하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딸이 결혼 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00가 전문의 박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